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이 질문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시 멈칫합니다. 글쎄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행복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행복해지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더 좋은 집에 살기 위해. 그런데 정작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말을 잃습니다. 20대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30대가 되면 행복해질 거야. 30대에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40대가 되면 자리를 잡을 거야. 40대에는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50대가 되면 여유가 생길 거야. 그런데 50대, 60대가 되어보니 이상합니다. 가진 것은 20대보다 훨씬 많아졌는데 마음은 그때보다 더 무겁습니다. 통장 잔고는 늘었는데 웃는 날은 줄었습니다. 사람들은 내 이름을 알아주는데 정작 나는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우리는 평생 행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왔는데 왜 도착하지 못한 걸까요? 아니, 어쩌면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된 지도를 들고 달려온 것은 아닐까요? 여기 시대도 문화도 완전히 다른 두 명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한 명은 기원전 6세기 중국의 노자, 한 명은 19세기 독일의 쇼펜하우어. 이 둘 사이에는 2000년이 넘는 시간,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 완전히 다른 언어와 문화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은 행복에 대해 거의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말합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쇼펜하우어는 행복론에서 말합니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수록 더 불행해지는 존재다. 두 철학자 모두 같은 진실을 봤습니다. 행복은 쌓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이다.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인생에서 끝까지 남는 것. 진짜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딱 세 가지뿐이라고.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세 가지를 천천히,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70평생을 살아본 사람들이 뼈저리게 깨달은 진짜 인생의 공식입니다. 첫 번째, 몸이 크게 아프지 않을 것.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대기업 임원까지 올라가신 분입니다. 연봉 2억, 운전기사 달린 차,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분입니다. 그런데 60세에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병원 침대에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내 몸을 직원처럼 부렸어. 밤새 일 시켜도 괜찮다고 생각했지. 조금 아파도 참으라고 했고, 내가 내 몸의 최악의 상사였던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몸의 나쁜 상사입니다. 20대, 30대에는 몸을 믿습니다. 밤새 술을 마셔도, 잠을 3시간만 자도, 끼니를 거르고 일해도 다음 날 일어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착각합니다. 내 몸은 튼튼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구서를 미루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청구서는 언젠가 반드시 날아옵니다. 대부분 50대 이후의 노자는 도덕경에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모든 것은 극에 달하면 되돌아온다.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되고, 좋은 운동도 과하면 병이 되고, 좋은 생각도 과하면 집착이 됩니다. 노자가 살았던 시대에는 현대의학도 없었고, 영양제도 없었고, 건강검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건강의 비밀은 대단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하지 않는 것이라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라고, 자기 몸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쇼펜하우어는 행복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건강은 행복의 구할이다. 돈이 많아도, 명예가 높아도, 지식이 풍부해도, 몸이 아프면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억만장자가 병원 침대에서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루만 더 몸조심할 걸.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는 건강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병들고 나서야 건강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이었음을 깨닫는다고. 60대가 넘으면 몸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제 무리하면 오늘 바로 신호가 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쑤시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 길은 나이 들어서 그래. 어쩔 수 없어 하면서 방치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내 몸이 말을 걸고 있구나 하면서 경청하는 길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사는 사람들은 모두 두 번째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몸과 싸우지 않습니다. 몸을 관리합니다. 몸과 협상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하자. 이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야. 괜찮아. 천천히 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현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90세까지 정정하게 사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스스로 밥을 하고, 스스로 빨래를 하고, 스스로 정원을 가꾸셨습니다. 그분의 비결을 여쭤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비결이 뭐 있겠어. 그냥 내 몸 말을. 평생 잘 들었을 뿐이야. 몸이 쉬라고 하면 쉬었고, 몸이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였고, 몸이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뒀어. 그게 다야 이 얼마나 단순하고 명쾌한 진리입니까? 우리는 몸의 신호를 무시하면서 건강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건강은 몸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대화는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사람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을 것.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사람에게서 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큰 불행도 사람에게서 옵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행복하다가 바로 그 사람 때문에 무너집니다. 자식이 잘 되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가 자식이 기대를 저버리면 인생이 끝난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따뜻하면 세상이 아름답다가 배우자가 차갑게 돌아서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모자와 쇼펜하우어는 같은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인간관계를 깊이 탐구한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너무나 냉정합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 이 말이 냉소적으로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누군가에게 진심을 다했는데 그 사람이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일 때,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희생했는데 그 사람이 고마워하지 않을 때, 당신이 누군가를 이해하려 했었는데 그 사람은 당신을 이해하려 하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떤 감정이 듭니까? 배신감, 허무함, 분노,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상대가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느끼고, 나처럼 행동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관계에서의 고통은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온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인간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물과 같이 살아라.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물은 막으면 돌아갑니다. 물은 억지로 흐르지 않습니다. 노자가 말하는 관계의 핵심은 억지로 붙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사람을 내 마음대로 만들려 하지 말고, 사람이 내 기대를 채워주기를 바라지 말라. 대신 흐름에 맡겨라. 오는 사람은 받아들이고, 가는 사람은 보내주고, 머무는 사람과는 함께하되 그 사람에게 매달리지 말라. 제가 아는 한 70대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60대까지는 자식들이 나를 찾아오지 않으면 섭섭하고 화가 났어.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명절에도 안 오고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없고. 그런데 70이 넘으니까 깨달았어. 애들도 바빠, 애들도 자기 인생이 있어. 애들도 살기 힘들어. 그걸 이해하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이제는 오면 반갑고 안 와도 괜찮아. 나는 나대로 내 하루를 살면 되니까. 이게 바로 관계에서의 자유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되 그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는 것. 누군가와 함께하되 그 사람 없이도 괜찮은 것. 이것이 바로 노자와 쇼펜하우어가 말한 관계의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유명한 비유를 남겼습니다. 고슴도치의 딜레마.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모여 있습니다. 추우니까 서로 가까이 붙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아파서 멀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춥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다시 찔립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가 마침내 고슴도치들은 적당한 거리를 찾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서로 따뜻함을 나누면서도 서로를 찌르지 않는 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의 가장 큰 적을 외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한 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매달리는 마음입니다. 외롭다고 해서 아무 사람이나 붙들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외로움을 견디는 힘입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진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루를 허무하게 보내지 않을 것.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니라 의미 없는 하루다. 이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의미 없는 하루라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365일의 합입니다. 70년을 살면 25,550일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진짜 살았다고 할 수 있는 날은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날들을 우리는 그냥 흘려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이렇게 가는구나 하면서 저녁에 잠들면서 오늘도 별거 없이 지나갔네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어느새 한 해가 가고 어느새 10년이 가고 어느새 인생이 끝나갑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 말은 보통 큰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노자의 진짜 의도는 다릅니다. 천리길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딛는 한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느냐보다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이루느냐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를 제대로 살면 평생을 제대로 산 것과 같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하루가 곧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60대가 넘으면 하루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내일이 있어. 다음 주에 하면 돼. 내년에 해도 늦지 않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으면 알게 됩니다. 남은 날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70세라면 평균 수명까지 대략 10년, 3,650일 정도 남았습니다. 80세라면 대략 5년 1,825일 정도. 이렇게 숫자로 보면 갑자기 하루하루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내게 남은 하루가 이렇게 귀한 것이었구나. 그렇다면 의미 있는 하루란 어떤 하루일까요? 거창한 일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걸까요? 큰 성취를 해야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노자와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미 있는 하루는 훨씬 단순합니다. 첫째, 몸을 돌보는 하루. 아침에 일어나 몸을 한번 살핍니다. 스트레칭을 합니다. 물을 마십니다. 건강한 아침을 먹습니다. 산책을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루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오늘 나를 돌봤기 때문입니다. 둘째, 무언가를 배우거나 생각하는 하루.
책을 한 챕터 읽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깊이 생각해 봅니다. 일기를 씁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루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오늘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누군가와 진심으로 연결되는 하루. 가족과 진짜 대화를 나눕니다.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합니다. 이웃에게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루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오늘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나본 가장 행복한 노인들의 하루는 비슷합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창문을 열고 새소리를 듣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을 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오늘 하루를 생각합니다. 아침을 천천히 먹습니다. 30분 정도 산책을 합니다. 돌아와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취미 생활을 합니다.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잠깐 잡니다. 오후에는 사람을 만나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집안일을 합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되돌아보며 일기를 씁니다. 밤 10시쯤 잠자리에 듭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눈빛은 살아 있습니다. 이들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들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와 하루 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오늘 의미 있게 산다고 해서 내일 갑자기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허무하게 보낸다고 해서 내일 갑자기 망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1년, 5년, 10년 쌓이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됩니다. 의미 있는 하루를 산 사람은 10년 후 자기 삶을 사랑하게 됩니다. 허무한 하루를 산 사람은 10년 후 자기 삶을 후회하게 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긴다. 물은 부드럽지만 바위를 뚫습니다. 하루하루는 미약해 보이지만 평생을 만듭니다. 결국 남는 것은 3가지뿐. 우리는 평생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돈, 명예, 권력, 인정, 성공하지만 인생의 끝에 가면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돈은 자식들이 나눠 갖습니다. 명예는 세상이 곧 잊어버립니다. 권력은 은퇴와 함께 끝납니다. 인정은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면 무색해집니다. 성공은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바랍니다. 그렇다면 진짜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노자와 쇼펜하우어는 2000년의 시공간을 넘어 같은 대답을 합니다. 3가지 건강한 몸, 평온한 관계, 의미 있는 하루. 이 3가지만 남습니다. 아니, 이 3가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젊었을 때의 행복은 복잡합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루어야 할 것도 많고 증명해야 할 것도 많고 얻어야 할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행복은 단순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아프지 않으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으면 행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보냈다고 느끼면 행복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노자는 이것을 작은 나라, 적은 백성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욕심을 줄이고 단순하게 살고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사는 삶.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참된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만족, 이 3가지 조건은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몸을 돌보는 것은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과식하지 않기, 물 충분히 마시기, 30분 걷기, 일찍 자기. 이것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결심만 있으면 됩니다. 관계에서 기대를 낮추는 것도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이다. 나는 나를 잘 살면 된다. 오면 반갑고 가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것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하루를 의미 있게 사는 것도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책 한 챕터 읽기, 오늘 누군가에게 전화하기. 오늘 일기 한 줄 쓰기,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세 가지를 선택하면 10년,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10년 후 당신은 또래보다 훨씬 건강할 것입니다. 10년 후 당신은 또래보다 훨씬 평온할 것입니다. 10년 후 당신은 또래보다 훨씬 행복할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이 순간 이 세 가지를 외면하면 10년 후 당신은 병원을 전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10년 후 당신은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있을 것입니다. 10년 후 당신은 내 인생은 뭐였지? 라고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선택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노자와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들여다봤습니다. 2000년의 시간과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넘어 이 두 철학자가 같은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내려놓는 것이다. 행복은 쌓는 것이 아니라 남기는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남는 것은 딱 세 가지뿐이다. 건강한 몸, 평온한 관계, 의미 있는 하루.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 몸을 소중히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몸을 혹사하고 있는가? 나는 사람에게 과한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사람 때문에 매일 상처받고 있는가? 나는 오늘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버티고만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라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행복한 쪽으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60대, 70대, 80대는 내려놓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더 많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더 높이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더 많이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과한 욕심을 내려놓고, 쓸데없는 기대를 내려놓고, 의미 없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그리고 내려놓을수록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질수록 행복해집니다. 당신이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더 이상 갈 힘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몸이 크게 아프지 않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자유로운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것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큰 소리는 소리가 없는 것 같고 큰 모습은 형태가 없는 것 같다. 진짜 행복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단단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 그 자체다. 행복은 언젠가 도착하는 곳이 아닙니다. 행복은 매일매일 걸어가는 길 그 자체입니다.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모레도 한 걸음,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남은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여정에 평화가 함께하기를, 당신의 하루하루가 의미로 가득하기를, 당신의 노년이 진정한 행복으로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